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을 갚지 못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고소하고 싶어요. 라는 쟁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로 되게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했다. 내지는 갚지 못했는데 저 어떡하죠나.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 연락이 두절됐다나. 지금 저의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보통의 일반인들은 저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다 사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형사 고소를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돈을 안 갚으면 연락도 두절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형사 고소하면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형사는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인신의 구속, 그러니까 즉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인정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경우에 사기가 성립할까요? 네, 요건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 마음의 의사나 그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걸 상대방을 속여서 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걸로 속여서 돈을 편취,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경우에 재산성이익을 얻으면 그게 사기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하나씩 잘라서 볼게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야 경찰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들은 금융거래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통화 내역도 볼 수가 있고요. 문자, 카카오톡도 다 제출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심의 의사잖아요. 그럼 결국은 마음속에 이 사람이 갚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그 돈을 빌려준 시점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행동은 과연 했을까? 갚지 않을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것들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판결에서 사기가 성립했다고 봤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처음에 내가 이걸 사업자금이라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유흥비나 도박자금으로 쓴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걸 유흥비나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기라고 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인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당시에 그러니까 본인이 갚을 능력이 있다고 속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통장에 당장 카드를 잃어버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만 빌려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세금 체납이나 여러 가지 신용카드 대금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카드도 막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판례에서는 뭐 보통은 유흥비로 탕진했거나 어떤 뭐 되게 위험한 리스크 있는 거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무래도 이를 판단하는 경찰이나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돈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사기로 볼 확률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그리고 또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런 경우에도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통화를 해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요 라고 해도 돈 갚을게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연락 두절이 되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형사고소가 민사에 비해서 장점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형사고소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경찰은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의 계좌 내역을 볼 수도 있고 카톡 내역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민사 문제라고 하면 이걸 사기라고 주장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원고가 그 모든 것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보통은 당연히 형사를 더 많이 선호하는데 이제 반대로 경찰은 재산범죄를 형사사건을 들고 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1차적으로 이거는 민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돈을 갚고 나면 사실 대부분 그냥 당사자 간에 이제 종결을 해서 좀 이렇게 풀어가기를 바라기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강력 범죄들도 많기 때문에 재산범죄를 실질적으로 사기라고 해서 경찰서로 들고 오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돈을 빌렸을 단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는 걸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 문제라고 해서 형사적으로는 종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법인에서도 고지장을 작성할 때 결국은 이게 사기가 되게 처음에 돈을 빌렸을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는 편취행위를 했다는 것들을 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돈 빌렸어요 변호사님 갚지 않아요 고소하고 싶어요 라는 쟁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법인으로 전화하셔서 네, 이정 변호사님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입니다.